저는 126회 정보관리기술사 김병건이라고 하고요. 오늘 9월 3일 107회, 107기 기본필수반 공개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기술사 어떤 건지, 어떻게 합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요 토픽이 어떤 게 있다, 그리고 기술사 합격하셨을 때 얻게 되시는 베니핏, 제일 중요하시죠? 이 베니핏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설명들 위주로 오늘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제 소개 간단히 하면요. 저 현재 이 ITP 의 CTO로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네. 제가 주로 활동했던 개발들은 현재는 LMS 플랫폼 ITP에서 개발했고요. 그전에는 DLP라고 데이터 로스 방지해주는 쪽에서 웹방화벽 같은 것도 만들고 매체 제어 같은 것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CRM은 기술사 공부하면서 그 병원 시스템 관리하는 쪽에 SM으로 좀 있었거든요. 그런 데 있었고, NMS인데, 그렇죠? L로 돼 있는.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쪽, 그 L2 스위치 보안 장비 같은 거 관리하고, IP 관리하고 이런 쪽 개발 진행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고요. 현재 경력으로는 말씀드렸듯이 CTO이고요. 서울대병원에서는 운영, 보안 이쪽에서는 팀장이나 이런 것들 진행했습니다. 현재 모의고사 ITP 안에서 진행되는 모의고사 합숙 이런 데 멘토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기본 필수반 105기 현재 메인 멘토로 하고 있고요. 메인 멘토 저 혼자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 내일 이제 부주차가 끝나서 파이널 시험을 보게 되고 그분들이 가시고 나면 이제 그다음 다다음 주에 107기가 시작됩니다. NCS 학습 모듈이라고 해서 그 국가에서 진행하는 그런 직무 표준 만드는 서적? 책? 이런 거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같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동일한 ITP는 이제 이런 국내 취재 커뮤니티죠. 가입자 한 3만 5천 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개발 언어는 제가 안 써본 개발 언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보죠. 네. 언어는 C, C++, MFC 이런 쪽부터 시작해서 현재 자바 개발까지 해서 사실 언어는 웬만한 건 다 써본 상태고요. 그렇죠. 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학습 모듈 이런 거 진행하고 있고 대외 활동으로는 네, 그 기술사 자격을 획득하시면 정보 시스템 감리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을 주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리도 진행하고 있고 문화시설 쪽에 증강인설 시스템 종료 단계 감리 참여했고요. 공영방송 같은데 예, 어서 오세요. 평가위원 제안서 같은 거 평가위원 참여도 진행하고 주로 이런 활동들로 대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사는 다들 아시고 오셨겠지만 이런 기술사법에 의해서 정보관리기술사, 그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이런 것들 다 합쳐서 ICT 쪽의 기술사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저희가 보는 건 이 두 개죠. 산업인력공단 기반에서 하는 건 두 개고 활동들은 비슷하세요. 실제로 정보관리기술사를 따시던 정보시스템 응용기술사를 따시던 어, 하시게 되는 활동이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없으시고 어, 혹시 공공 쪽 사업을 이 기술사로 하시려고 할 때 컴퓨터 시스템 응용이랑 관리가 약간 구분해서 원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어차피 그거가 필요할 때는 다른 기술사님과 같이 협업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으시다. 그래서 어떤 걸 따시든 상관없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인원 배출 숫자가 달라요.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자체가 응시자가 적어요. 한 80명, 50명 선준으로 응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합격하시는 분도 3명, 5명? 그렇죠. 몇 안 되세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정보관리기술사를 합격하신 분들 중에 2차 시험에 떨어지시면 그 면접이 계속 떨어지실까 봐 혹시나 몰라서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를 다시 또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미 합격 수준의 답안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가서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이제 경쟁에서 좀 어렵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는 좀 더 시스템 쪽, CA나 OS, 네트워크에 조금 더
하위 기술까지 좀 더 상세하게 물어보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관리 결사를 주로 보시는 게 낫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전체 도메인에 대해서 교차가 한 80% 되거든요. 관리랑 응용은 한 80% 정도 교차되고, 혹시 이거 따고 정보통신기술사도 혹시 해보고 싶으시면 한 30%는 교차가 돼요. 3, 40%는. 그래서 실제 그거 외에 통신기술사는 약간 인프라, 하드웨어 인프라, 뭐 그런 구축 이런 쪽이 좀 더 들어요. 방송이나 그런 게 좀 더 들어가 있어서 그런 쪽 외에 나머지 부분은 많이 비슷하시다. 네, 그렇습니다. 응시 자격은 많이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기사 따고 4년 정도의 실무, 산업기사는 5년, 뭐 이런 그쵸. 자격이 없을 때는 그냥 9년 정도의 자격이 있으셔야 가능하다. 그쵸. 그 필기 1차 합격 비율은 한 10%, 그렇죠? 네, 그래서 심사를 받고요. 2차 면접 시험의 합격률은 한 70% 정도 돼요. 60%에서 한 70%. 그래서 토탈로 뭐 한 3%에서 6%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그렇고 현재 130일의 필기 시험은 끝났죠? 네. 아니, 이번에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옆반에서 그 마지막 5일을 이제 2시간씩 매일 예, 시험을 보시면서 준비하고 계시고 이번에 시험을 보실 거고 전 130회 면접 시험까지 저번 주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 합격 소식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뭐 이제 그 매년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130일에는 이제 8월 26일에 볼 거고, 내년을 준비하시면 비슷하게 되실 거예요. 1월 말 또는 2월 초에 132회가 되실 거고, 그렇죠? 보통 5월에 그 다음 거, 마찬가지로 8월이나 혹시 좀 빠를 때 7월 말린 경우 가끔 있었는데, 보통은 8월에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에는 3회에 걸쳐서 또 시험이 있을 거다. 음. 또 아시다시피 400분 시험 봅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편하게 한 7시간 시험 본다 얘기하거든요. 사실 체력 싸움이 좀 있어요. 이게 운동도 하시고 건강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다. 이게 400분을 실제로 한번 써보시면 아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사실 여기 손등이나 손목이 꽤 아파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도 꾸준히 해주시고, 어, 그쵸. 7시간을 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매주 이걸 준비하시면 매주 200분씩 쓰시게 되실 거예요. 기본 필수반 끝나고 심화반을 가시면 심화반에서는 매주 200분씩 매주 시험을 봐요. 그리고 멘토링을 받거든요. 그리고 뒤로 가면 이제 점점 시간이 늘죠. 기본 필수반 같은 경우에는 답안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시기 때문에 9주 동안에 답안을 만드시는 거에 대한 학습을 하시고 마지막 9주차 때는 마찬가지 200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200분 시험 1교 시험 10문제, 그러니까 13문제 중에 10문제, 2교 시험 6문제 중에 4문제를 실제로 시험을 보시고 낙제는 40점 이하면 낙제이긴 해요. 낙제가 되면 사실 심화반을 못 보내드려요. 왜냐면 너무 힘드세요. 그냥 그 상태로 가시면 심화반 뭐 난 그래도 죽어도 가야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억지로 막진 않지만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기본 필수반 같은 경우에는 한 500개 정도 토픽 핵심 되는 거 위주로 학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근데 심화반 가시게 되면 바로 2000개에서 한 2500개 메인 토픽들을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 추가로 신규 토픽도 다 보셔야 되니까 사실 학습량이나 시간을 좀 많이 들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의 베이스가 결국 500개 메인 토픽에서 다 퍼져 나가는 거라서 기본 필수반만 잘하고 가셔도 크게 무리 없이 합격하실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되는 내년 시험 일정이고요. 그렇죠. 아마 1월 27일, 2월 3일, 뭐 5월 18일, 8월 17일쯤이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전체적인 일정이 나올 거예요. 합격자는 현재 보통 접수 인원이 이렇게 한 380명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합격이 되고 있다. 근데 이거보다 좀 는 상태죠.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도 이렇게 합격률이 있다. 여튼 토탈로 보면 한 1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적을 때도 있고 뭐 129회처럼 말도 안 되게 한 명 뽑을 때는 사실 처음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130회는 많이 뽑았죠. 26명인가 8명인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한 번 적게 뽑았다고 아 이거는 못 볼 시험이네 이렇게 접근하실 일이 아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인원 보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붙을 차례도 결국 온다. 그래서 아까 먼저 물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접지 않고 꾸준히 하시면 결국 붙을 수 있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0대, 34분이었네요. 34분이 합격했고요. 그때 참여했던, 이건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 준비하는 반이거든요. 면접 준비하는 반이고, 그렇죠. 이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었죠. 뭐라고 하셨네요. 아, 네. 이런 답변은 제가 나중에 한 번에 해드릴게요. 바로바로 해드릴 수가 없어서. 129에 이때 말씀드렸죠. 한 분 합격했다고. 그 한 명이 기본 필수반 합격 끝나시고 거의 바로 붙으신 분이 합격이세요. 그분 중요선임이고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은 이제 기본 필수반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학습을 저희가 결제를 하면 강의를 온라인으로 강의를 다 미리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이미 결제하시고 한 달 내내 미리 학습을 하고 오셨어요. 기본 필수반에 대한 학습을 미리 이제 선행 학습을 좀 하셔야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기간 다 왔으니까 난 그럼 선행학습 진행하고 나중에 들어올게요. 이렇게 뭐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추천하진 않아요. 어차피 하면서 왜냐하면 기간이 빨리 시작하셔야 빨리 끝나지. 이게 뭐 그렇죠. 1년에 시험을 뭐 무한정 볼 수 있으면 뭐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지 들어가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결국 그렇지 1년에 3번밖에 없는 시험인데 그렇죠. 시작을 늦추면 늦출수록 네, 당연히 합격이 지연되고 특히나 그 3회 시험이 거의 전반기에 다 몰려 있잖아요. 전반기 끝나고 남은 후반기에 시작할수록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시험을 한 번이나 들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제 시작하시면 아예 6개월 하시고 하는 거니까. 근데 심화반, 기본 필수반 하시고 심화반 들어가니까 사실 좀 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왜냐면 내년 시험 3번을 바로 칠 수 있잖아요. 지금 정도는. 그래서 중간에 애매하게 들어가실수록 어렵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공부 중간에 이게 기간이 긴 6개월 이상 지연됐다가 시험을 보게 되면 자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시험이 코앞에 있으면 공부만 하게 되죠. 근데 뭔가 좀 길면 열심히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게 이 시험은 결국 내가 계속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걸 지속해야 붙는 시험인데, 그렇죠? 시간이 남을수록 사실 사람이라는 게 눈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럴수록 어렵다. 그런 것들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 여기 저희 모범답안에 있는 안상용 일사 저 같은 126개 길사님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쵸. 똑같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인데 중간에 한 50% 시작하셨던 분들과 같이 포기하세요. 음. 이 시험을 준비하는 목적이 보통 이런 게 많죠. 이직이나 뭐 대외활동 이런 것들. 어쨌든 기회를 얻자. 또한 보통 기숙사를 따시고 나면 이제 정년이 사실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년이 다가오실 때나 이제 혹은 이제 50대 때 많이 준비하신 이유가 저희가 이걸 취득하게 되면 감리에 대한 교육만 받으면 감리사 자격증을 주거든요. 감리사는 아니죠. 예. 감리원 자격을 주죠. 예. 총괄 감리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나중에 그런 감리가 보통 정년 이후에 많이들 참여하시기 때문에 나이만 몸만 괜찮으면 보통 한 70대 초중반까지도 다 일을 하실 수 있고 기본 베이스로 받을 수 있는 연봉이 한 6, 7천은 받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있어도 상관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거 플러스 문제 뭐 강의나 뭐 책 같은 것도 쓰시고 많이 그런 거 하시죠, 서브로. 그러면 연봉이 베이스 한 6, 7천에 그런 서브 잡으로 해서 한 30%, 40%만 해도 연봉 1억 정도는 나이가 있어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마찬가지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활동들이나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건 없긴 해요. 음, 그렇죠. 그리고 또는 뭐 기술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어쨌든 정보통신 쪽에 일을 계속 했는데 뭔가 나의 그런
사고를 늘려보고 싶다? 아니면 어, 보통 융합 지식 얘기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저희가 한 파트의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능력들은 있으시지만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합치고 아 이쪽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잖아요. 특히 개발하신 분들은 경영 전략이나 뭐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더 부족하고 그런 컨설팅이나 PM이나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은 반대로 개발이나 뭐 운영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다. 특히나 기술사는 최신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시, 그, 시장에 그 기술이 퍼지기 전에 저희가 먼저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기술 부분에서는 사실 가장 선두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언변은 무조건 는다. 그렇죠. 어디 가서도 언변으로 밀리는 일은 하나도 없으실 다 이거는 단호할 수 있습니다. 이 공부하시고 나서 어디 가서 어떤 사람, 이게 프로젝트 관리하는 사람이든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든 뭐 아니면 기술 어떤 특화된 기술, 이게 보안이 됐든 네트워크가 되든 뭐 하다못해 서비스에 클라우드가 되든 웬만하면 다 얘기하시는데 지장 없다. 인공지능이 되든 그렇죠. 저희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그 정도 자신감은 가지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합격 때는 보통 이게 제일 보편적인 것 같아요.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사이가 제일 많고요. 그렇죠. 연령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최근에 20대 후반이신 분이 붙으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앞길이 진짜 창창하시다. 네. 너무 부럽다 이런 거죠. 네. 30대 중반에만 붙어도 진짜 해볼 수 있는 게 많고요. 40대 넘어도 기회는 많이 있어요. 그죠? 뒤로 가실수록 기회를 얻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은데 그렇다고 뭐 대신 한 분야의 전문성을 이미 더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분야의 어떤 특성을 더 살려서 가실 수 있는 기회는 만들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메인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 경영 전략 이 빈출돌로 중으로 제일 보편적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저희는 컴퓨터 관리 기술사가 더 많이 응시를 하니까 그쪽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프로젝트 관리, 그렇죠? 디지털 서비스 이쪽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사실 디지털 서비스는 이런 것들 전체적인 거 어느 정도 알긴 해야 돼요. 네트워크도 좀 알아야 되고 보안도 좀 알고 뭐 데이터 분석, AI도 조금씩은 알아야 돼요. 하지만 어, 그렇죠. 학습을 하시고 나면 아 서비스 정도는 그래도 웬만큼 적을 수 있다. 서비스에 특화돼서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 외에는 웬만한 건 작성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기본적인 게 주로 관리에 많이 나오고 심화된 거 뭐 어떤 통신망에 대한 거나 어떤 특정 기술이나 이런 거 정도는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 때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네트워크의 관리에 그나마 좀 많이 나오는 건 뭐 QoS라든가 제일 많이 하시는 OSR 7 레이어 기본적인 거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나오고요. 보안은 당연히 가장 중요하죠. 얘는 상위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기술이 심화되면 결국 나오는 문제는 보안의 문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안은 무조건 나온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기본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 RDB, NoSQL 기반의 내용과 실제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분석하는 거 그쪽 관련된 시스템 여기는 당연히 AI랑 연관되겠죠. 예. 여기서 발전되고 심화돼서 AI까지 가는 거니까. 약간 그런 부분으로 좀 더 나오고 CAOS 부분은 사실 관리에서는 조금 비중이 적은 편이에요. 저 합격했을 때는 좀 CAOS를 조금 많이 나왔던 회차이긴 했어요. 126회 같은 경우에. 저는 전체 도메인을 사실 다 이렇게 레벨을 거의 비슷하게 공부한 케이스라서 오래 걸렸어요. 저는 3년. 그렇죠. 필기만 딱 만 3년 딱 걸렸고요. 물론 그렇죠. 면접 시험은 한 번에 붙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간은 한 40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쪽 부분도 좀 특화돼서 공부를 많이 했던 케이스라서 저는 그래서 또 붙었긴 했는데 실제 비중은
진짜 적게 나와요. 여기는 컴퓨터 관리보다는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에서 더 많이 나오고. 네. 마찬가지로 자료 고점 알고리즘도 컴시용 쪽에 좀 더 특화돼서 나와요. AI는 당연히 엄청 나오죠. 요즘은 제일 화두잖아요. 특히나 챗GPT며 그런 것들이 워낙 화두가 되다 보니까 AI 쪽은 점점 문제가 늘어나는 편인 것 같아요. 비중이. 그래서 3으로 되어 있다. 그중에 통계는 조금 적게 나오긴 해요. 통계는 어쩌다 한 문제? 많이 나오면 전체 문제 중에 하나? 진짜 많이 나와요, 두 문제. 그래서 통계가 내가 좀 약하다. 그러시면 통계 부분도 약간 기본적인 학습만 하시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기본 필수반의 목적은 9주 동안에 53점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합격 점수가 60점이잖아요. 그렇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1교시는 13문제 중에 10문제 시험을 풀게 되고요. 2교시에서 4교시까지는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즉 1교 시험은 한 문제당 6점, 2교 시험은 한 문제당 15점 맞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3명이 채점하기 때문에 실제 점수로는 1교시는 18점 맞으셔야 되는 거고요. 2교 시험은 45점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격 점수입니다. 이 점수가 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저 답안지가 14페이지, A4 14페이지의 답안지를 주는데, 100분 동안에 그 14페이지를 작성하는 스킬을 9주 동안에 배우시고 가시면 돼요. 지금 생각하시면 답답하실 수 있는데, 저 처음 이 기숙사 시험을 이제 하겠다고 강정배 교수님 있는 예, 아지트에 그냥 쳐들어갔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명회 같은 것도 간 적이 없고, 좀 바로 그냥 갔었어요. 약속 잡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서 저는 이거 합격하겠다. 이 시험 볼 거다. 그랬더니 저 종이를 딱 주시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더라고요. L2 스위치를 써보세요. 그래서 썼죠. 30분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8줄인가 썼어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실제로. 왜냐면 저는 답안지를 보고 간 것도 아니에요. 기술사라는 시험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일찍 알았지만 이게 어떤 답안지를 써야 돼 이런 걸 공부한 적은 없고 본 적도 없고 음, 그러고 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답안지를 딱 보시고 6개월은 도저히 안 되고 그때 저는 1년은 회사 안 다니고 했어요.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기본 필수반 안 갔거든요. 시간을 충분히 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기본 필수반 했어야 됐다. 그래, 이 답안지 쓰는 스킬을 나는 기본 필수반을 했었어야 내가 한 1년은 줄일 수 있었는데, 진짜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게 안 돼가지고 오래 걸린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강 교수님이 무조건 1년은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는 6개월에 난 할 수 있어. 시작을 했죠. 네. 저희 오산이었다는 거 이제. 이따가 답안, 뭐, 다른 거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목적은 14페이지 쓰는 거고요. 기본 필수반에서 학습하실 거는 500개 정도 서브노트에 있는 토픽 정도를 학습하실 거예요. 그 빈출로 가장 많이 나오는 토픽들에 대한 학습이 되실 거예요. 그거 기반으로 그 학습에 대한 도메인을 뿌리 내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어, 학습도 이제 연관 토픽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상중하 이런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이 토픽에서 이런 토픽들이 파생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의 가장 상위 수준의 빈출 토픽들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강의 자체는 한 2,000개에 대한 내용을 하지만 서브노트에 있는 500개 정도만 학습하셔라. 9주 동안 이것만 다 학습하고 또 내재화라고 하죠. 내재화를 하신다면 단기에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근데 500개 정도를 다 내재화하는 거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긴 하셔야 돼요. 그렇다.